다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오해에 대해서는 되게 다르지 않습니다. 녹취의 고의 아니죠? 녹취의 고의. 전에서 정리된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진은 알겠습니다만 방금 중에 결론 내용 중에 나온 것이 녹음 기능이 있는 건 알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 비용으로 하다 보니 발생이 된 일이지 처음부터 하라는 건 아니다. 이 수준을 보여줬더니 그 내용 자체가 기술적이거나 사실 인정하는 시기여서 그거보다는 공개된 내용에 집중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맞으실까요? 네, 그렇게. 네, 이 정도를 일단 집에서도 맞으실까요? 어떤 경우? 네. 대주원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공소사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텐데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이제부터는 집중하시면 됩니다. 건조물 침입 부분입니다. 건조물 침입 부분은 피고인이 2024년 4월 8일경부터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속으로 들어가서 KT 설치기사인 것처럼 행세해서 행정복지센터의 등에 총 41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벽면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에 임의로 카메라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각 이상의 전기 절취를 40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5일에 걸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점. 그리고 482호에서는 양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5회에 걸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점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연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8일경부터 3월 28일경까지 부정선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T 설치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1회에 걸쳐 사전투표소 또는 개표소로 사용될 행정복지센터 등의 시설에 들어간 사실. 3월 8일경부터 3월 28일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시설 벽면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에 임의로 카메라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여 그 전기를 사용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설치한 부정선거 감시용 카메라에 2024년 3월 8일경부터 29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 그리고 3월 11일경부터 15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가 양산 쪽에서 녹음된 사실 등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관에 일반인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침입으로 볼 것이다.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스마트폰 충전 등 소량의 전기 사용은 허용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전기의 사용량이 미미하므로 공급받은 전기를 불법적으로 영득하리라. 자신의 것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 그리고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에 녹음된 대화는 공개된 장소인 공공기관에서 녹음된 대화이므로 공개된 대화라는 점. 설령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절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 규에 이뤄지지 않는 형법상 정당행위다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재판에서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가 됩니다. 방금 양측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린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41회에 걸쳐 사전투표소 또는 개표소로 사용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의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주간에 일반인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는
피고인은 KT 통신사비 설치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전 투표소 또는 대표소에 들어갔으므로 이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사전 투표소 또는 대표소로 사용되는 건물에 들어간 뒤에 이곳 벽면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에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에 전원 플러그를 연결해서 공무원이 관리하는 전기를 공급받았는데요. 이때 피고인이 전기를 불법적으로 연습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스마트폰 충전 등 소량의 전기 사용은 허용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전기의 사용량이 미미하므로 피고인이 공급받은 전기를 불법적으로 영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행정복지센터 등 관리자의 허락 없이 상시 녹화되는 카메라의 전원을 행정복지센터 등 콘센트에 연결하여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전기를 불법으로 영습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사전 투표소 또는 대표소로 사용되는 장소에 들어간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 및 녹화를 하였고 이때 촬영된 동영상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녹음이 되었는데 이 녹음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이 녹음된 대화가 공개된 장소인 공공기관에서 녹음된 대화이므로 공개된 대화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였고 대화자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녹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녹음된 대화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이용자들에 대한 불만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감 등으로 이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쟁점은 피고인의 건조물 진입, 절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이고요.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쟁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건조물 침입, 절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시문 설명자료에 더 잘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건조물 침입이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침입한 것이 아니면 건조물 침입 문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이때 관리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건조물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히 통제되는 건조물에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가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이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 영득이사라는 말이 어색하실 수 있는데 권리자를 배제하고 권리자를 배척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요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콘센트에다가 꽂았는데 그걸 자기의 카메라에 연결해 충전하거나 계속 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흘려보냈다. 나 이렇게 쓸 의도가 없었다. 실수다. 뭐 이런 식이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기준을 이해하시는 거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주의 규정에 위반해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 그것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이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러분 지하철 타시잖아요. 거기서 전화통화하면 원래는 이제 좀 신뢰하고 자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들리실 때 있죠. 자기 것도 좀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공개되지 아니한 점. 저도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비타, 사회상규로 의뢰되지, 사회상규에 의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헌법 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 판례에 따른 첫 번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진짜 그대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personal 의도나 이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뭔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 자체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이게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적절한, 적합한 수단인지 여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강의 같은 걸 쉽게 생각을 해보죠. 그걸 옆에서 칼에 찔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해자를 때리거나 맞거나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엉뚱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막기 위해서 다른 뭐 물건을 부신다. 저는 다른 행위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런 목적이었어요. 근데 행위 내용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입니다. 아까 목적의 정당성에서 보호하는 대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인데 대신에 그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한 행위를 하는데 어떤 걸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해자를 해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부서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균형이 안 된다. 너무 과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넷째, 긴급성.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위법한 행위인데 위법성을 없애주는 법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긴급한 상황에서나 정당화가 됩니다. 경찰 불러서 해결할 수 있고 공권력이나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당화되기 어렵죠. 연관해서 5번째를 보시면 꼭 이렇게 해야 됐었는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다른 수단은 없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죠. 긴급한 상황은 아니거나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런 설명을 제가 그대로 드렸고요. 한편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법 절차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양형에 관해서 우리 헌법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의 연령,
성의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사실상 재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형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포함해서 양형에 참작될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검사 변호인께서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혹시 뭔가 오류가 있는 걸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을까요? 공개되지 않은 거와 공개 요구와 그리고 대화를 대화의 때 그리고 쟁점인가요? 사실 고양정 판례가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판결을 받는 것인데 이 타인간의 부분을 기억하고 타인간의 부분이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 부분을 특정하는가 이것도 사실 그 신뢰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식사하시고요. 오후 1시부터 방송대학을 휴식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게 되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이건 각자 국민의 법관으로 정리를 생각하시고 하고 모든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평균집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의논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도 돼요. 이제 선생님 밖에 나가도 돼요. 의자가 들었어.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아니, 지금 밥 먹어야죠. 우리. 예. 안녕하세요. 교수 오시느라 바빠지. 지금 안으로 보고. 야, 그래도 중요한 재판마다 오시네. 예? 중요한 재판. 이런 말 조심하시라니까. 저기 밑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조심하시고. 뭘 날리고.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지. 내심원으로 하면 더 유리하다고. 근데 내가 물어볼게. 굉장히 판사도 호의적으로 잘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끼워 맞췄기로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2022년 대선 때 지선 때 삼성동 양산. 아니요. 아, 양산 삼성동. 예.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이슈였다고 사실 때문에 이게 녹화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지켜 있고 그다음에 다 확인한 거죠. 예. 많잖아, 그죠? 사전 투표로 그걸 확인했고 양산 선관위 전화해서
그게 결정적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우리 정당 행위의 확실한 증거. 그런 거를 가지고 싸워야지. 왜? 그거 왜 안 꺼내? 궁금해서 그래요. 잠깐만. 예, 좀 이따. 아들. 아니 지금 말씀하셨어요. 영화 한 장면 같은. 진짜 궁금해서 그래. 예. 왜 안 꺼내요? 예? 왜 그걸 노출을 안 하지? 그 결정적 증거인데. 아, 우리가 세본 거를 공인하지 않았잖아요. 공적으로 인증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확인한 결과는 어때요? 안 받아도. 제가 그 얘기는 양지학 씨한테 자, 공증 받아라고 이런 얘기를 근데 했었고. 그 확인한 결과는 그는 우리끼리 그거라서 검증된 게 근데 아니잖아요. 끊어진 게 없잖아. 아니 우리 되게 어쨌든 하면 되겠지. 그래도 알죠. 그거는 완벽하게 그건 아니라. 아니다. 근데 아니 찍었죠, 그죠? 다 가지고 있죠. 풀 영상이. 풀 영상이 있죠. 있어요. 그리고 풀 영상도 2년 전 거라서 세세한 영상 다 없어지고 편집된 영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근호 제가 알기로는 오근호 대표한테 주시 않았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풀 영상은 없어요. 풀 영상은 없다. 있긴 있는데 편집된 거예요. 아니 풀 영상이 없으면 없는 거지. 편집된 거는 풀 영상이 아니지. 왜냐면 편집은 편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 풀 영상. 없어요. 그 원본 파일이 없어요. 그게 없어졌지. 그렇게 잘했을 것 그게 같은데. 왜냐면 2년이나 지나고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그때 당시 그거라서 없어요. 아니지 그게 없었다. 예. 알겠어요. 예예. 예. 내려가시는데. 여기 나가면은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김밥집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